10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지금 더 쌓인 명절 8일째 맞이하고 있고요. 10월 24일 토요일 하루 동안은 코로나가 그래도 좀 적게 나왔습니다. 2,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겠지만 아무래도 그래도 뭐 하루라도 이렇게 좀 적게 나오니까 좀 기분이 좀 좋아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TV 시청자 여러분, 가트만두에서 최일수 인사드립니다. 10월 24일 토요일 네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코로나 브리핑 먼저 해드리고요, 두 가지 소식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4일 토요일 총 확진자는 2,846명밖에 안 나왔어요. 2,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검사 수도 뭐 13,000명 나오긴 했지만은 그 확진율 자체가 16.1%밖에 안 나왔어요. 16.1%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는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846명이 나와서 지금 네팔 누적 확진자 수는 15만 5,233명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와 같이 카트만두 역시 많이 떨어졌습니다. 카트만두도 총 1,110명만 확진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카트만두는 총 누적 확진자 수는 67,963명이 되었고요. 활성 사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성 사례. 지금 현재 코비드-19이 활성 사례인 카트만두 밸리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카트만두 디스트릭트가 2722명, 2만 명이 넘어요. 카트만두만. 랄리푸르가 2533명, 박타푸르가 그 뒤를 이어서 1454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카트만두 밸리만 합쳐서 24,709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례의 53%가 넘었어요. 53.64%가 카트만두 밸리 안에 있습니다. 네팔 전체의 코로나 환자 활성 사례의 53.64%는 바로 카트만두에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포카라가 속해 있는 카스키 디스트릭트는 현재 활성 사례가 806명입니다. 항상 보건부에서 이렇게 지도를 발표를 하는데 지도 안에 보면 전국적으로 상황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무스탄 같은 경우는 0으로 되어 있고 머낭은 1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사망자는 13명이 나왔습니다. 사망자는 확진에 비해서 사망자는 많이 나왔어요. 13명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 누적 사망자는 842명 보이고 있고요. 앞서 카트만두 밸리 활성 사례 체크했었는데 전국적인 활성 사례는 약간 줄었습니다. 46,057명입니다. 이 46,057명의 활성 사례 중에서 53.64%는 카트만두 밸리에 있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중증 환자들이 있습니다. 중증 환자 307명이 ICU 치료실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ICU 같은 경우는 집중 치료실입니다. 말하자면은 코로나 쪽의 중환자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70명은 산소호흡기, 인공호흡기를 장착해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완치자도 확진자랑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완치자는 2,846명이 나왔습니다. 2,846명이 나오면서 지금 네팔 누적 완치자 수는 10만 8,334명이 됐습니다. 회복률은 69.8% 보이고 있고요. 검역소 또 빠졌습니다. 268명이 빠지면서 3,322명이 지금 검역소에 있는 상태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PCR 테스트는요, 하루 동안 13,846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확진 수가 좀 줄었겠죠. 그래서 지금 누적 PCR 테스트 수는 138만 862건 기록 중에 있고요. 네, 이렇게 좀 코로나 소식 좀 전해드리고요. 단신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7일부터 지금 트레킹 목적으로 한 입국만 지금 허용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뭐 갈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없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일단 푸니일 트랙이 막혔고요. 그리고 간도르굴 포함한 ABC 트랙도 지금 원활하지 않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EBC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도 남체바자르에서 확진자가 생기면서 루클라 가는 공항이 폐쇄됐다고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갈 수 있는, 사실상 뭐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데는 랑탕 하나밖에 없는 상태이지만 지금 현재 관광객이 조금 들어와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는 별로 이렇게 티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 쌓인 명절
제가 아까 8일째라고 말씀을 드렸죠. 공식적인 명절은 그러니까 정부에서 빨간 날로 한 거는 금요일부터인데 민간에서 하는 걸로 따지면 8일째 되는 날이고요. 관공서 은행이신 거는 금요일부터 쉬었습니다. 화요일까지 휴무가 예정돼 있고요. 네, 다음 단신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부람 바따라이 전 네팔 총리와 그의 배우자가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따라이 부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을 받은 후 집에서 격리 중입니다. 네, 바부람 바따라이는 전 총리예요. 지금은 이제 올리 총리인데 올리 총리 전에 총리를 했던 분인데 지금 부부가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 이미 뭐 그 보좌관들하고 그 지키는 경찰들하고 많이 확진이 떴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은 바부람 바따라이까지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다음 단신입니다. 꺼널리 주 정부는 증상이 있는 코로나 감염에 대해 무료 검사 및 치료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정은 토요일에 열린 강요회의에서 내려졌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네팔 연방정부 같은 경우는 무료를 폐지했죠. 말하자면 돈을 받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지방정부들에서 지금 돈을 내겠다라고 한 게 많아졌습니다. 룸빈이 있었죠. 그리고 간다키 프라빈스 있었죠. 그 다음에 바그마티 프라빈스 있었죠. 그 다음에 수드로빠친 극서부 있었죠. 거기에다 이제 꺼날리까지 들어왔습니다. 그쵸? 그러면 지금 유료 테스트를 하는 데는 1 프라빈스하고 2 프라빈스밖에 남질 않았어요. 그쵸? 이름이 있는 프라빈스들은 다 지금 지방정부에서 무료로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토요일까지, 지금 여지까지 누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1 프라빈스, 2 프라빈스 빼고는 다 다시 또 좋아지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그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왜 연방정부가 무료를 갖다가 안 한다고 했을까 모르겠네요. 정치적으로도 아주 위험한 선택이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 소식하고 단신 전해드리고요. 두 가지 소식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덧사인 8일째는 마하 아스타미입니다.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마하 아스타미, 날짜의 이름입니다. 전국의 힌두 교인들은 여신 두르가와 또는 싹디신을 숭배함으로써 오늘 덧사인 축제의 8째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8일째 되는 날 마하 아슈담이라고 불리는 여신은 선의 수호를 상징하는 여신으로 많은 숭배자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은 또한 힌두교의 세 주요 여신인 마하칼리, 마할락시미, 사라스와티 발음이 어렵습니다. 마하 사라스와티를 숭배합니다. 세 가지 형태의 이 신은 각각 힘과 번영과 지식을 상징합니다. 열흘간의 축제의 이 날은 여신 두루가가 악의 신을 물리친 중요한 날로 간주됩니다. 사람들은 집에서 종교 의식을 수행하고 카트만두 계곡을 비롯한 전국의 사원에서 뿌자, 제사를 진행을 합니다. 이날 자정에는 카트만두 하누만독과 덧사인의 집에서 특별한 종교 의식이 열립니다. 네, 8일째 되는 날 마하 아슈담이라고 불리는 이 날은요, 악신을 선한 신이 물리친 날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이 날은 그 악신을 물리친 선한 신한테 제물을 바치는 날입니다. 그래서 8일째 되는 날 가장 많이 죽는 동물이 염소입니다. 염소. 그래서 염소의 목을 신한테 바치고 나머지 고기는 인간들이 먹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정육점에 아주 불이 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은 이제 염소를 잡고 돈이 없는 사람은 닭 같은 거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온 가족이 고기로 포식을 하는 그런 날입니다. 머리만 신한테 주는 거예요. 닭도 잡으면은 닭의 머리만 그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 계급한테 주면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염소도 마찬가지예요. 염소 머리만 주고 나머지 밑에는 갖고 와서 집에서 가족들과 나눠 먹습니다. 아무튼 지금 열흘 동안의 덧사인 축제 중에서 지금 8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9일하고 10일차 요거 지나면은
더 쌓인 명절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고요. 세 번째는 좀 흐뭇한 소식입니다. 제목은 코비드-19과 싸우는 무료 비누. 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팔의 코로나는 특히 부실한 병상시설과 부족한 중환자실, 산소, 인공호흡기가 많이 부족하여 폭발적인 성장세에 있습니다. 위생 전문가 나마스테 랄 부미 슈레스타 씨는 예방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지난 3개월 동안 인도에서 종이 비누를 수입하여 네팔의 병원, 은행 및 기타 일성기관에 무료로 배포하는 데 힘썼습니다. 슈레스타 씨는 코비드-19 감염 경로 중 하나는 보균자와의 접촉점을 통하는 것이므로 손씻기용 비누를 배포하여 인식을 전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향인 반디푸르에서 모든 주민들에게 종이 비누를 배포하는 것을 최초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 카투만두에서도 무료로 종이 비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생분해되는 10장의 종이 비누는 여행 중에도 쉽게 휴대할 수가 있습니다. 10개들이 한 팩은 3루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배포하기에도 적당합니다. 슈레스타 씨는 네팔의 유니세프에서 30년 동안 물과 위생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바 있습니다. 그는 전염병이 진정된 후에도 종이 비누가 위생과 수인성 질병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종이 비누 캠페인 및 기타 사회봉사 활동으로 인해 슈레스타 씨는 월 소득의 최대 20%를 지출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슈레스타 씨는 네팔의 77개 디스트릭트를 모두 다녀왔으며 같은 생각을 가진 많은 개인과 조직을 만났습니다. 네, 일반 개인이 사제를 털어서 종이 비누를 배포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물론 10개짜리 3루피밖에 안 하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버는 돈의 20% 정도를 다른 사람들한테 나눈다는 이러한 것을 실천하고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물론 유니세프라는 국제 NGO에서 30여 년 근무를 한 경험도 있지만은 어머님도 아주 훌륭한 분이시라고 합니다. 어머님도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사회복지시설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 파운데이션을 갖다가 하나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 위생 이쪽에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라고 합니다. 그 단체를 갖다가 이 슈레스타 씨가 이끌고 있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사람은 어느 사회에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TV는 이렇게 카트만두에서 네팔 소식과 지금 현재는 코로나 소식이 주된 소식이죠.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네팔 소식 받아보시길 원하시면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 후에 나오는 종 모양의 알림 설정 전체 설정으로 해놓으시면 자TV에서 보내드리는 모든 방송을 가장 먼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내일도 새로운 소식을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